지수가 반등을 시작하는데 이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셀트리온이 있는 거예요. 2차전지는 잠깐 초반에는 끌었지만은 이 중심에는 셀트리온이 조금 더 2차전지보다는 종합지수랑 지금 민감하게 반응한다. 셀트리온이 외국 프로면은 얘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안 밀고 있어도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지 다른 그 코스모 화학이나 아니면은 그게 올라오는 TC 시스템, 뭐 사마 알미늄, 뭐 성의가 있다 이런 애들 있잖아요. 업종의 세분화된 섹터가 나온다고. 근데 얘가 안 나와. 얘 같은 애들이 나와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파즈입니다. 지루하고 지루했던 오늘의 시장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자, 일단 오늘 빠르게 마무리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그렇고 그제 영상에서도 미국 시장이 조금 쉬는 타이밍이다 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코스피 시장도 쉴 때가 됐어요 여러분 이라고 얘기했는데, 쉬는 흐름이 어제 미국 시장에서 나왔죠. 어제 제 영상이 끝나고, 그리고 심지어 미국 시장이 열리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시장이 쉴까 하는 데는 여러분 물음표가 찍히셨을 겁니다. 근데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보니 미국이 빠져있죠. 왜냐? 쉴 자리라고요. 하루 이틀 정도는 미국도 쉴 자리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왜냐면 지금 그만큼 가파르게 올랐고, 또 이 부채 한도 협상이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잖아요. 이거 쉽게 안 된다고. 빠르면 30일에서 31일이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옐런이 계속 이렇게 협상이 불발이 되면은 증시나 이제 경제 상황 입장에서 우려감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또 다른 돌파구를 좀 마련해 보겠다. 또 다른 돌파구, 디폴트를 연기할 수 있는, 즉 협상 기한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라고 오늘 아침에 뉴스가 나오면서 미선물이 살짝 반등은 했지만 그것도 미미했죠. 어쨌든 우리에게는 전사 옐런입니다. 옐런이 미국 재무장관인데 전 연준 의장, 파월이 부의장이었을 때 옐런이 연준의 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재무부 장관을 맡고 있죠. 옐런은 굉장히 비둘기적인 그런 포지션을 가진 경제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이 지금 오늘 5월 24일인데요. 5월 25일, 그리고 5월 26일. 이렇게 이 거래일이 지나면은 29일이 휴장이에요. 그래서 토, 일, 월, 3일 휴장입니다. 근데 지금 뭐 부채 한도 협상 문제도 그렇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이렇게 흑해 곡물 협정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말이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주도주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대한 수급이 우호적일까요? 아니면은 관망세가 짙을까요? 관망세가 짙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일본도 니케이가 지금 역사상 신고가를 갔습니다. 32년 9개월 만에. 그러니까 돈 자체가 어쨌든 우리나라보다는 그 니케이, 일본 시장에 좀 더 관심이 많이 가는 상황이라서 수급이 굉장히 우호적이기 힘든 상황이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오늘이나 뭐 내일 정도까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모레 금요일이요. 그러면은 이번 주 남은 시간 동안에 조금 관망세가 이어지는 시장이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그러면서 어제 우리 시장이 막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드렸죠? 조정폭이 나오면 2530 정도까지는 조정이 좀 오늘 내일 해서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오르더라도 이렇게 쉬었다가 가는 흐름이 나와야 더 강하고 질 좋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것 이따가 코피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봐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정리해 드렸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 미국 시장 알파제가 뺀 거 아니냐고. 아이, 제가 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힘으로 미국 시장을 빼겠어요. 그냥 쉬어가던 흐름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이것도 방금 전에 이야기 드린 거죠. 오늘 내일 걸치지 않을까 싶었다. 이렇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금요일, 내일 모레 금요일이고, 또 다음 주 월요일 휴장이기 때문에 금요일에 좀 더 관망세가 짙은 장이 열리겠죠. 그래서 오늘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겠다.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겠고, 그럼 뭐 이렇게 옐런 이야기 아까 드린 내용이죠. 그리고 수소나 태양광, 뭐 이렇게 에너지 관련주. 근데 오늘 수소 태양광보다는 곡물주 위주로 많이 움직였어요. 오늘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떴는데, 얘네들도 지켜보면은 곡물주가 막 올라가는 것들도 지금 보면은 한번 올랐다 눌리고 여기서 막 찌글찌글거리고 있어요. 이게 곡물주도 막 좋은 흐름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라고 했죠? 테마주 하는 장세가 아니다. 여러분 테마주 보지 말고 좋은 종목,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 투자해 놓고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은 시간을 잘 보내는 게 가장 좋은 기술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산발적으로 상승세 보여가지고 윗골이 닿는 모습 많이 보일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윗골이 닿는 거 되게 많이 보였거든요. 오늘 치매 관련주도 그랬죠. 탈모 관련주도 그랬죠. 조선주도 오늘 윗골이 많이 달렸고요. 그리고 반도체도 윗골이 많이 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또 2차전지도 윗골이 달린 친구도 많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윗꼬리를 다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 외국인들이 단타치고 죽고, 또 여기 가서 단타치고 죽이고, 이러면서 개인들을 흔드는 모습,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수급을 보면은 오늘 수급도 사실 뭐 유의미한 그런 것들은 없어요.
여기서 1000억 정도가 벌써 2차 전지 샀거든요. 개인이. 그래가지고 뭐 순매도나 순매수세 이런 걸로도 조금 코스닥 시장에서 체크하기 힘들었고 코스피도 살짝 외국인이 잡아주는 모습이었고요. 뭐 이런 흐름을 봤을 때 딱히 뭐 어떠한 특별한 흐름이 있었다 유추하기 힘들다. 파생 시장에서도 관망세가 짙었다. 이 정도로만 좀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시장도 어제 뭐 이 정도면 좀 눌렸다면 눌렸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환율이나 아니면 빅스 지수 이런 거 움직임이 미미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 올라가다가 살짝 눌리는 모습 보이니까 반응이 온 게 하나 있어요. 미국 채권물 수익률이 어제 어쨌든 4% 넘었었거든요. 3년물도. 근데 3년물이 4% 이하로 빠졌다. 결국에는 위험 자산이 조금 눌리니까 안전 자산에서 돈이 이렇게 채권 수익이 튀어다가도 이 돈이 다시 위험 자산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구리값이 중국의 경기 위축으로 이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좋은 흐름은 아니다. 구리값 내려가는 거는 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에 관련해서 오늘 조금 이야기를 드려보면은 일본이 지금 3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그 중심엔 버핏이 있었죠. 버핏이 뭘 했냐? 왜 버핏은 일본을 샀냐? TSMC 이게 대만 기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 대만을 노리고 있잖아요. 이런 조건이 성립이 되어 있는데 버핏 입장에서는 이분의 투자 스타일이 어떤 거죠? 가치 투자, 즉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버핏이 얘기하는 거는 2027년 정도 이쯤으로 해가지고 중국이 대만을 침범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팩트로 삼고 있습니다. 버핏 입장에선. 그래서 TSMC 지분을 매입했는데 1년 만에 팔아서 이 TSMC의 자금을 애플과 그리고 일본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일본의 어디? 상사 주식. 일본의 상사 주식 지분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어요. 워런 버핏이.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대한 투자 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한 겁니다. 왜냐면 버핏이 잡아주니까. 일본을 받쳐주니까. 근데 이거는 첫 번째 이유고요. 또 하나의 일본 증시가 부흥을 하고 있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나요? 아베노믹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아베노믹스가 아베가 죽고 나서 지금 빛을 발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일본은요, 여러분. ETF가 굉장히 발달이 잘 되어 있어요. 일본 자국 내에서. 뭐냐면 국가에서 일본 경제를 부흥하기 위해서 일본에 있는 ETF를 매입을 합니다. 그럼 일본에 있는 상장되어 있는 ETF를 매입을 하면 어떤 효과가 나요? 이 ETF가 기업들의 주식을 매입하겠죠. 그럼 자연적으로 주가 부양이 되면서 기업들의 자금난이 확보가 되고 이 자금난 확보된 게 어떻게 될까요? 투자로 이어지겠죠. 국가 경제를 부흥하는 이게 바로 아베노믹스의 원리였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뒤늦게 빛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워런 버핏까지 잡아주면서.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사우디도 국부펀드가 있죠. 사우디 국부펀드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못합니다. 미국은 뭐가 있을까요? 미국 연준 있잖아요. 연준이 채권을 매입해줍니다. MBS라고 하죠. 이런 채권을 매입해줘가지고 그 증시를 부양해주는 이런 효과를 누립니다. 유동성이 많을 때. 이게 다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 사우디는 원유가 있잖아요. 이런 강력한 무기가 있고 미국은 뭐가 있어요? 달러가 있잖아요. 그럼 일본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엔화. 이게 뭐냐면은 안전자산이에요. 일본은 지금도 여러분 여행 많이 다녀보셨겠지만은 현금 문화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라던가 우리처럼 뭐 핀테크 이런 것보다는 아직도 굉장히 아날로그적이에요. 문서 같은 거 관공서에서 처리할 때 이메일 보내면 되는 거를 꼭 팩스를 보내달라고 한대요, 지금도. 그리고 전화로 하면 되는 거를 꼭 찾아가서 아날로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해요. 이런 문화가 지금도 굉장히 잘 유지가 되고 있다. 이게 되게 좀 발전이 그래서 되게 노후화됐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본의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부각을 받는 그런 경향이 있다. 또 뭐냐면은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부각을 받는 이유는 일본 자체가요.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유럽 이쪽에 채권을요, 지금 진짜 굉장히 많이 들고 있어요. 일본 자체, 이 국가에서. 그러다 보니까 엔화가 안전자산으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세계 경제가 조금 위화되고 이러면 엔화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또 이렇게 경제기금에 엔화 가치는 올라가서 좋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일본은 난리가 납니다. 왜? 일본도요, 시중일위가 더 좋다거든요. 근데 얘네가
수출 국가잖아요. 근데 엔화 가치가 올라가면은 당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차값이 올라가 버리니까. 아무튼 뭐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뭐 너무 길어지니까 내용이 이 정도로 좀 정리해 보겠고, 엔화가 안전자산이다.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니케이가 불타오르고 있다. 네, 니케이 지금 노란 시그널이 떴기 때문에 어쨌든 종합지수적으로라도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보일 필요가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우리나라 지금 한국은 다음 주 휴장이라서 건망장세가 지쳐질 수 있는데 수급까지 조금 비우호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다만 반도체 사이클이 지금 어쨌든 언제고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잡아는 준다.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겠고, 워런 버핏처럼 생각을 한다면 메이저의 자금 또한 어떻게 흘러갈까요? 반도체 강국인 TSMC가 있는 대만보다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있는 우리나라를 좀 더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애플 같은 경우는 대만에 폭스콘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필사적으로 대만을 좀 보호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도 조금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코스피보다는 대만 증시가 상승률이 더 좋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코스피 정말 답답하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어쨌든 미국이랑 좀 예민하게 굴다 보니까 뭐 요런 흐름 좀 삼천포로 빠져서 뭐 이렇게 경제 얘기까지 좀 오늘 많이 해봤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 이거 뭐냐면 오늘 오른 섹터가 없어요. 모든 그 섹터들이 좀 쉬는 흐름을 많이 보였고, 특이점이 이렇게 공물주랑 또 조선주가 살짝 튀었다 윗골이 달았는데, 조선주도 사실은 뭐 튀었다 이렇게 좀 보기 힘들고 이렇게 좀 그냥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만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물주 강했는데 공물주도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내려와서 여기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오른 것 같지만 실제로 오른 거 없습니다. 이것도 심지어 이렇게 위에서 꼭대기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냥 요만큼 움직인 거예요. 요만큼 움직였어요. 그래서 공물주 막 너무 가심 가지지 마시라, 그냥 움직임이 있었다 해서 보여드리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요게 오늘 하이라이트인데, 지금 여러분이 지금 보시기에는 이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알테오젠, 에코프로, LNF, 그리고 코스닥 지수를 가져왔어요. 자, 이걸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렇게 에코프로랑 LNF랑 코스닥 지수랑 연관성이 높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시면요, 에코프로가 오늘 제가 어제 투자 뉴스로 인해서 오늘 갭이 떠서 시작할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이걸 제가 어제 콘텐츠에서도 이야기 드렸고, 지금 보시면은 아침에 장전의 뉴스에 드렸는데 이렇게 에코프로가 증설투자권으로 갭이 뜨겠지만 상승 후에 내리칠 가능성이 높다. 어떤가요? 오늘 갭 뜨자마자 내리치는 모습을 보였죠. 이렇게 떠서 시작했지만 눌렸습니다. 그동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렇게 살짝 치고 가는 흐름을 보였죠. 여기서는 좀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 이 친구가 반대로 올라가는 흐름, 여기서 수급 교환의 움직임이 보이죠. 여기서 올려섰다 내리치니까 반대로 에코프로 그리고 LNF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정확하게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지수가 에코프로 발로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이때는 다 같이 빠지죠. 이렇게. 그죠? 다 같이 빠지죠. 다 같이 빠지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수급 교환이 이렇게 치열하게 공방이 이어진 다음에는 동조하는 움직임이 또 보였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그냥 동조하는 모습 보였네. 옛날에는 2차 전지 빠지면은 셀트리온 이렇게 흘러가더니 뭐 이렇게 제가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지금 보시면요,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횡보할 때 2차 전지는 LNF 반등 시도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도 반등 시도합니다. 근데 그때 코스닥 지수 어떤가요? 움직임이 있나요, 없나요? 죠. 2차 전지가 반등을 하는데 에코프로가 올라가는데 코스닥 지수가 그다지 반등이 없고 그냥 바닥 횡보를 합니다. 바닥권을 만들죠. 2차 전지가 반등하는 동안 다른 쪽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빠졌을까요? 제가 보기엔 제약, 반도체, 게임 뭐 안 가리고 다 빠졌습니다. 얘네가 빠지면서 2차 전지 쪽으로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지수가 반등을 시작하는데 이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셀트리온이 있는 거예요. 2차 전지는 잠깐 초반에는 끌었지만은 이 중심에는 셀트리온이 조금 더 2차 전지보다는 종합지수랑 지금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그러니까 시장의 향방이 지금 셀트리온 쪽으로 더 들어와 있다. 좀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거를 봤을 때 여러분 눈치를 못 채셨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지금 되게 중요한 걸 이야기 드릴 건데,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뭐냐? 이걸 이야기 드릴 건데, 자, 봐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저점이 언젠가요? 10시 30분입니다. 그런데 HLB의 저점은 12시쯤입니다. 11시 57분이죠.
알테오젠의 저점은 11시 16분입니다. 어떤가요? 제가 지금 이 셀트리온이 먼저 올라간 다음에 쉬면서 그 다음에 중용주 쪽에서 시세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대장이 누군지 모르겠다. 근데 당장 유리한 건 HLB나 외지온 같은 한올바이오파마, 오스코텍 같은 항암 계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HLB가 바닥을 12시에 만들고 그 다음에 버틴 거예요, 오후에는. 근데 알테오젠이 어쨌든 플랫폼이 지금 좀 더 불리한 위치 같다. 수급적으로나 움직임을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는 끝날 때까지 밀어붙이죠. 뭐 ABL 바이오나 네오켄 바이오는 알테오젠만큼 빠지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알테오젠이 대장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저점에 맞는 건 조금 더 플랫폼 바이오가 항암 계열의 바이오테크보다는 조금 수급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다시 한번 오늘 흐름을 통해서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HLB기를 요즘 좀 많이 해드리고 강하게 해드리다 보니까 제가 뭐 얘기를 하니까 뭐 HLB를 갑자기 누군가 언급을 하고 뭐 제가 살 것 같은 게 알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실제로 보유하거나 매매하는 종목들을 제 콘텐츠나 공개 방송이나 이런 데서 언급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제가 언급을 안 하는 바이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알파치가 이거 들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콘텐츠에서 언급을 하는 순간 여러분이 제가 가지고 있는 거 가격을 상관 안 하고 그냥 사서 붙을 거기 때문에 그럼 제 심리도 무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안 합니다. 이거 조금 여러분이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께 언급 드렸던 거는 알트젠밖에 없어요. 그리고 알트젠도 뭐 저보고 매수했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플랫폼은 조금만 더 지켜보고 확인하고 사고 싶다고. 조금만 더 확인하고 싶은 그런 단계다. 저도 이거 사고 싶긴 한데 조금 확인해야 되는 그런 단계다. 그리고 HLB는 이거 그냥 저는요 지금 지표로 보고 있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한데 이거 큰 비중 못 한다고 했잖아요. 좀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표로 또 활용을 하다 보니까는 좀 이야기 많이 드리는데 이거를 본격적으로 매매해가지고 비중을 실을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뭐 매매할 그런 마음은 있어요. 가격적인 걸 떠나가지고 자리적으로 뭐 그날의 흐름 뭐 오늘 예를 들어서 바이오테크 갈 것 같아. 근데 HB가 놀고 있어. 그럼 한번 잡아보면 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거지. 작정하고서 막 이거 HBO 한번 해가지고 크게 한번 먹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자, 아무튼 서두가 길었고 그래서 세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렇게 바닥을 아침에 만들고 결국에는 지수 따라 밀리긴 했지만 깨지는 흐름을 보이진 않았죠. 그리고 코스닥 튈 때마다 세트리온이 중심에 있었다. 제가 요거 보고서 조금 종합지수 반등 시도하는데 조금 제약바이오 업종이 오늘 오후에는 반등 시도하려나? 요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역시나 오늘도 제약바이오 업종이 그렇게 좀 기대에 부응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수급을 봤을 때는 오히려 반도체가 내일이나 모레쯤에 한번 더 반등 시도를 할 것 같다. 바이오보다는 현재 위치로 봐서 그렇습니다. 수급으로 봤을 때는 바이오보다는 반도체 이쪽이 좀 더 내일이나 모레 휴장을 앞두고 좀 반등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 바이오도 물론 반등 시도를 할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가 아니라 바이오 제약 업종 지수적으로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뭐 시총 상위주라던가 이렇게 테마가 있겠죠. 아니면 오늘 아침에 튄 것 같이 뭐 치매주가 튀거나 이런 식으로 튀거나 뭐 오늘 죽었지만 바로 아니면 뭐 항암 계열이 갑자기 얘네만 튀거나 다른 바이오 싹 다 죽는데 항암 계열만 튀거나 아니면 플랫폼만 뭐가 나와가지고 막 올라갔는데 다른 바이오는 다 죽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제약 업종 지수는 오르지 않았지만은 얘네는 오르는 현상.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업종 내에서 업종이 이렇게 있으면은 다른 애들은 다 빠지는데 얘네 하나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조금 나올 수 있다. 요걸 좀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오플러그라든가 신테카 바이오 그리고 뭐 크리스탈, 지노믹스 막 이런 애들 뭐 지노믹트리 이런 애들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상당히 바이오 내에서도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장이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매도가 지금 심하긴 해요.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적으로 좀 많이 나왔고, 셀트리온이나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쪽은 공매도가 좀 없긴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HLB 지금 18% 나왔고, 뭐 알테오젠, 에이벨 바이오, 그리고 레오켄 바이오, 뭐 이런 애들 쪽으로 좀 공매도가 조금 뭐 만만치 않긴 해요. 근데 매주는 별로 없긴 하네요. 매주는 별로 없는데 HLB랑 오늘 알테오젠 쪽으로 좀 공매도 꽤나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좀 기대감을 가질 자리지 쫄자리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고 싶고요. 이거 알테오젠 차트 보면요.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대충. 요 추세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오버슈팅이 한번 나왔다가 이게 제 안으로 들어온 거고 200일선 지지 잘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여기서 1차적으로 뭔가 알테오젠을 새로 보고 싶다. 그러면 뭐 여기 요 라인 45,000원에서 뭐 일단 1차 볼 수 있겠네요.
이거 깨졌어. 당연히 깰 수도 있겠다. 그럼 이제 200일선이 기준이 돼가지고 2차 볼 수 있겠고. 그리고 하단에서는 뭐 매매하기보다는 다시 올라올 때 여기서 한번 기대감 가지고 한번 해볼 수 있고 뭐 이런 식이 되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전략을 좀 합리적으로 내가 기준을 삼아서 대응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오늘 얘가 좀 혼자서 많이 뭐 5.5%나 빠지다 보니까 여러분 심리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이거 기억나시나요? 위치. 얘가 지금 어제는 이렇게 윗구간에 있었어요. 70% 구간. 이 박스권에 70% 위치 상단에 있었다. 근데 지금 보면 어떤가요? 이렇게 하면은 한 절반 정도 구간에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ABL 바이오라던가 레고캠 바이오를 보면요. 상승과 저점에 박스 중앙 부분에 있어요. 그죠? 레고캠 바이오 그렇고 ABL 바이오도 그렇고 알테오젠도 그렇고 이게 뭐냐면은 알테오젠이 여기서 혼자 좀 세게 많이 튀었어요. 그래서 그것 좀 뱉어낸 겁니다. 희망추기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다.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오를 땐 얘가 더 오를 겁니다. 왜냐고요? 지금 시장이 그렇거든요. 위에가 코스닥, 아래가 제약업종입니다. 근데 지금 밴딩을 보면요. 그러니까 이게 고점이거든요. 고점 대비 오늘 코스닥의 밴딩은요. 저점까지 0.54%예요. 근데 제약바이오 업종 한번 보시겠어요? 고점 대비 저점의 밴딩이 1.38%나 나옵니다. 코스닥의 밴딩보다 거의 2.5배 정도 많이 내려가고 또 올라올 때도 플러스 1.34%만큼 올라왔어요. 올라올 때 코스닥의 밴딩은요 0.45%였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거의 2.5배까지 차이가 나죠. 그렇게 따지면 뭐냐? 지금의 제약 업종은요. 시장이 조금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갈 땐 그만큼 빨리 많이 빠지고요. 오를 때는요. 그만큼 빨리 많이 올라요. 이거를 보셔야 된다고요. 만약에 시장을 조금 우호적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베팅을 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해야겠죠. 이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알테오젠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나 해드리면은 얘가 이렇게 오를 때 얘가 지금 아까 ABL이나 레고킴이 같은 플랫폼이라고 치면은 뭐 하는 사람은 다르죠. 얘는 이중항체 그래빠리고 얘는 뭐 ADC고 얘는 뭐 제형 변형이고 SC 뭐 다르지만 어쨌든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얘네 셋이 좀 같이 움직여요. 차트도 비슷하고 그때 얘네가 1% 오르고 얘가 1% 오르면은 뭐 날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이렇게 토탈 경계를 둔다면 기간별로 얘는 한 1.5%씩 움직인다고. 왠지 아세요? 얘가 대장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가 일어났었냐면은 여러분은 이 앞에까지 안 땡겨 보시겠지만은 이거 밴딩을 땡겨 보잖아요. 알테오진이 65,000원에서 27,000원까지 50%가 넘게 빠졌어요. 이 구간 하나에서. 그런데 에이벨 바이오나 아니면 네오켄 바이오를 보면은 낙폭이 알테오젠만큼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얘 지금 51,000원에서 3만원까지 빠졌으면 몇 프로 빠진 거예요? 한 40% 빠진 거잖아요. 근데 알테오젠은 50%가 넘게 빠졌다고요. 그러니까 오를 때도 당연히 알테오젠 많이 올라야지. 그래서 제가 얘네 네오켄바이오랑 ABL보다 알테오젠을 좀 더 오래 들고 있었고 많은 비중을 들고 있었고 얘기를 더 많이 드리는 겁니다. 같은 개념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 좀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위를 상방을 본다면 알테오젠이고 좀 더 나는 안정적으로 보겠다면 분산한다면서도 뭐 AB나 네이쿰 뭐 이런 종목들 좀 볼 수 있겠죠. 뭐 매종 같은 경우 이것도 제가 오늘 설명 좀 드리고 싶은데 이거 뭐냐면은 이렇게 종가 기준으로 나누면은 완벽하게 수렴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얘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분봉상으로 보더라도 얘가 수렴의 끝자락에 다다르고 있다. 얘가 방향을 어떻게 정해줄지에 따라서 바이오의 훈풍의 느낌이 좀 바뀔 수가 있다. 좀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HLB 이거 여러분 저도 오늘 보면서 조금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면 수급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어제 좀 올린 거를 바로 또 이렇게 음봉으로 뱉었지만은 이게 잉태형이에요. 지금 이게 양봉이고 이게 음봉이잖아요. 얘가 음봉인데 어떤가요? 공가 기준 그리고 시가 기준 이 안에 잉태하고 있잖아요. 이게 상승 잉태형 그 파동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내일 당장 요거 반 이상만 HLB 올려놓으면은 이거 약간 매수 시그널 될 수 있다. 저도 이거는 조금 내일 확인하고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HLB를 대응할 마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내일장은 좀 지켜봐야겠지만 오늘 나스닥은 반등 시도에 조금 늘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거 팩트는 아니고요. 느낌만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이거 상당히 좀 개선되고 있거든요. 아마 바닥 잡은 것 같아요. 가지고 원전은 지금 당장 할 건 아닌데 얘도 이제 슬슬 준비를 하려고 한다. 제가 여름 얘기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아마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조금 흘러가면은 좀 200일선을 좀 이렇게 앞다퉈서 이렇게 200일선 이렇게 오면 이렇게 좀 움직임 나올 것 같거든요. 여기 어딘가에서 조금 슬슬 모아가는 전략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만약에 바이오에서 차익하는 거 나오면은 원전은 조금 우리가 예쁘게 보자. 현대 미포 조선 뭐 이런 거 조선주 대장이니까 이렇게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오르긴 했지만은 쉽게 이렇게 안 올립니다. 올라도 내릴 거예요. 이거 분명히 이야기 드립니다. 조선주 쉽게 보지 말자. 그리고 게임주도 좀 흔드는 모습 나오는데 요거 조금 기회를 이제 슬슬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그 곡물주랑 조선주 올랐습니다 얘기 드리면서 옆에 게임주랑 게임주랑 그리고 뭐 미디어 그리고 자율주행 뭐 메타버스 AI 로봇 이런 거 보여드렸거든요. 얘네가 지금 약간 게임 엔터 뭐 AI 로봇 메타 이런 애들이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얘네가 조금 쉬고 있습니다. 오늘 얘네는 빠졌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린 게 BBIG 중에 뭐 배터리 쉬었죠. 바이오 쉬었다고 볼 수 있죠. IT도 쉬었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얘가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이제 테마주들이 올라가는 현상. 이 돈이 여기 정도 채운 거다. 그래서 코스닥이 약보합으로 끝난 거다. 뭐이 정도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은요. 그리고 나스닥 시장 보면은 조금 눌릴 자리죠. 근데 이거 추세를 한번 잡아보면요. 아마 좀 나스닥이 진하게 빠지면은 한 12,100? 요 정도 빠질 것 같고요. 조금 그냥 뭐 무난무난하게 좀 쉬는 흐름 정도로 이렇게 쉬어주면 여기 정도? 한 12,400? 별로 빠질 자리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한 뭐 1% 정도 빠지지 않을까. 빠져도 뭐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뭐 나스닥이 이렇게 쉬는 흐름, 뭐 오늘 이렇게 올리더라도 내일까지도 쉬는 흐름 보인 다음에 다음 주에 뭐 부채한도 합상 이런 얘기 또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면 그때 이렇게 가는 즉 이 차트를 대비해 보면 이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일 것 같다. 여기서 추세 오버해서 올라갔다가 눌렸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 이러면은 제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코스피 차트 이야기 드리면서 이런 차트 그림의 시나리오를 좀 이야기 드렸는데 이렇게 가면 더 크게 갈 수 있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 시나리오 한번 유추해 봤고요. 코스피가 제 생각에는 오늘 이걸 올리면 안 됐어요. 오늘 보합으로 그냥 끝났거든요, 코스피가. 이게 조금 한 2, 3일 정도 더 쉬겠다. 이런 의미로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격도 따라 올라게 만들고,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까지 쉬면서,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뭐 갭으로 이렇게 탁 하고 올리던지, 갭으로 탁 하고 빠지는지, 요런 흐름이 조금 나올 수 있다. 근데 아마도 저는 좀 위를 좀 보고 싶어요. 어쨌든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실리지 않을까. 그래서 월요일에 휴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갭상승이나 갭하락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럴 때 아마도 저는 좀 갭상승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좀 유추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어떻게 돌아갈지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알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조정은 아마 내일까지 해가지고 모레까지 해가지고 2,530 정도 여기는 한번 찍으러 갔다 오지 않을까 여기 요 구간이거든요. 한 번은 찍으러 갔다 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크게 개념치는 않고 그냥 대응하는 영역으로 보자 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닭도 그냥 박스권이죠. 이거 만약에 이렇게 가서 쉬더라도 그냥 뭐 박스권입니다. 뭐 올리더라도 박스권 갈 것 같고. 근데 제약 업종은 계속해서 고점이 좀 높아지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봉인데 얘는 음봉이죠. 이런 걸로만 봐도 제약 업종이 좀 더 우호적인 환경으로 볼 수 있겠다. 요번에 좀 안 쉬고 이렇게 뚫을 것 같은 기대감이 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9,000피는 어쨌든 넘길 거라고 저는 기대감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이거 한 번까지 그러고 나서 죽이면 죽였지. 이걸 해먹기 전에 세력이 그냥 죽인다?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재료가 많은 제약바이오 업종인데 지금 여기서 죽이는 건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전지 수급을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제가 이거 이렇게 양봉 뽑은 날 뭐라고 이야기 들었죠? 이거 외국인이 갖다 치러 들어온 거라고. 그리고 공매도 더 위에서 치려고. 맞죠? 에코프로 비행 공매도 오늘 20%입니다. 공매도가 20%예요. 에코프로 거래량의 20%라고요. 상승을 했는데도 공매도가 20%야. 근데 개인이 받았어요. 제 말이 맞는 거 같나요? 아마 그런 거겠죠? 공매도 치려고 위로 올린 거다. 그럼 이거 조심해야겠죠? 예, 언제든 빠질 준비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죠? 에코프로 오늘 300억 매수했어요. 그런데 그냥 0.5%밖에 안 빠졌습니다. 공매도 물량 안 나오니까 많이 치지도 못해 이거는. 공매도가 너무 헤쳐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외국인은 계속해서 엑시트하고 있다. 이거 산 거 그만 다 뱉어내잖아요. 결국에. 더 높은 위치에서. 단타 치러 들어온 거라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LNF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당장 이렇게 땡겨가지고 올라갈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왜 반증을 하냐면은 얘가 뭘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금양이라는 종목이요. 지금 2차전지 어떻게 이번 상반기에 에코프로를 제외한 중형주 쪽에서는 이슈가 있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셀트리온이 에코프로면은 지금 바이오에서는요. 금양 같은 종목이 안 나왔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게 나올 거라니까. 얘가 나와야지 바이오도 랠리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물론 바이오가 간다고는 보는데 이게 안 보여요 지금. 얘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안 들고 있어도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지 다른 그 코스모 화학이나
아니면은 그게 올라가는 있잖아. TCCT, 뭐 사마 알미늄, 뭐 성일라이트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업종 내 세분화된 섹터가 나온다고. 근데 얘가 안 나와요. 얘 같은 애들이 나와야 돼요. 바이오에서도. 내가 들고 있든 안 들고 있든. 그래가지고 요게 좀 바이오의 우려감이다. 아직 확인이 덜 됐다. 이게 확인이 돼야 바이오도 진짜 가는 거다. 어제부터 저도 쇼타임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건 얘 보고 얘기한 거고. 얘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얘가 올라간데도 불구하고 이런 금양같이 미친 듯이 올라간 종목가 안 나온다? 그럼 조금 랠리가 짧거나 아니면 편식 현상. 시총 상위주 몇 개만 올라가고 끝나는 그런 애매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요게 조금 걱정거리다. 요 정도로 이야기 드려보고 있고요. 얘는 반등의 기미가 안 보입니다, 지금. 얘 내려와도 한참 내려올 건데 이런 애들이 반등을 못하고 있는데 2차 전지가 다시 올라간다? 쉽지 않은 일이죠. GCC 스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얘기도 이렇게 공매도 같은 것 때문에 조금 땡기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너무 2차 전지 큰 관심 가지지 말자. 다만 또 그중에 가치 있는 애들이 있어요. 뭐 솔로스 첨단 소재 그리고 첨보 뭐 SKC 이런 애들 좀 저 좋게 보고 있거든요. 바닥권이잖아요. 그럼 에코프로나 이런 애들이 빠진다고 해서 얘네가 빠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좋은 종목들도 있으니까 뭐 이런 것도 뭐 좀 2차전지 관심 있는 분들은 알맹이스럽게 또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늘 영상을 이 정도로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은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이게 고점에서 눌렸다가 가야 더 세게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또 여태까지 지금까지 기다려온 만큼 잘 기다려 봅시다. 네. 전 여기까지 할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